오늘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의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화장실 얘기고 또 하나는 퇴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화장실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수업을 통해서는 제가 오줌 쓰는 얘기까지는 했죠. 오줌을 쓰는 게 좋다. 그거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더군다나 거기는 우리 한국 사람의 오줌에는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또 한 2주 정도만 오줌을 묵혀놓으면 굉장히 좋은 발효 오줌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제일 어렵게 정말 그들을 설득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인분을 쓰는 문제예요. 사람 인분을 퇴비로 쓸 수 있을 건가 말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썼잖아요. 옛날엔 다 썼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썼는데 다른 나라들은 별로 안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 인분 쓰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프리카는 사실은 인분만이 그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길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거기는 못 쓰죠. 우리는 겨울나면 이게 다 소독이 되고 균이 죽지만 항상 더워서 더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왜 인분을 안 써도 될까요? 안 써도 어. 돼요. 왜? 근데 재배하니까 그죠. 예? 화학 비료가 많으니까. 네, 화학 비료가 많기 때문에요. 화학 비료, 화학적으로 비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프리카는 비료 대부분이 수입이에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비싸서. 비료 한 푸대 하면 그 비료를 한 푸대를 뿌릴 수 있는 그 땅 전체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다 팔아도 비료 한 포를 사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료가 비싸요. 그러니까 비료를 쓸 수 없죠. 그러면 비료 대신에 뭘 써야 되는 거죠? 인분 써야지. 퇴비를 써야 하는 거죠. 퇴비. 그러면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뭐라고요? 잡초. 응? 낙엽? 낙엽과 또 잡초. 응? 질소와 탄소. 네, 탄소질과 질소질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탄소질은 그들은 주로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낙엽이나 곡식 부산물이나 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태워 없애고 또 동물은 축부는 별로 구할 수가 없어요. 대량 사육을 안 해요. 대량 사육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동물의 분뇨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찬물 좀 탔는데. 동물의 분뇨를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많아요. 비료도 많이 생산되지만 또 동물의 분뇨는 어때요? 많죠. 넘쳐나요. 한국이 쓸 수 있는 것보다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오염되고 있어. 폐기물이에요. 오염되고 있어요. 몰래 밤중에 장마철에 비가 오면 그거 막 쓸면 그 물하고 섞어서는 그냥 희석시켜서 내려보내버려요. 총량 규제를 해야 되는데 총량 규제를 하지 않고 희석되고 나면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는 너무 지금 비료도 바다 생산이에요. 우리나라 막 비료가 모자라서 농사 못 짓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죠. 그 다음에 퇴비가 모자라서 또 농사 못 짓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분뇨나 비료는 넘쳐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어떨까요? 비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료 구하기 어려워요. 비싸요. 그러니까 비료를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동물의 분뇨라도 많아야 되는데
대량 사육을 하는 데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분뇨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질소질로서 구할 수 있는 게 뭐죠? 응? 인분분이에요. 인분밖에 없는데 인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인분은 어떻게? 몰라요. 아프리카는, 인도는 제가 살아보니까 인도는 아직도 화장실 없는 집이 60%예요. 화장실이 없어요. 공동 화장실이에요? 아니요, 공동 화장실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길에다. 길에다 싸. 엄마 어떻게 길에다 다 넣어버려요. 시골 마을에 들어가 보면 네. 와, 똥 냄새가 그냥 코를 찔러요. 그리고 이런 새벽에는 누가 갈까? 이런 새벽 아직도 그 완전히 밝기 전에는 누가 네? 누구? 여성들이 가요. 아, 사람이 여성들이 가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날이 밝아질라 부를 땐 누가 할까? 남성들이 가고. 아침 7시, 8시 이때 해가 떴을 땐 누가 갈까요? 애들이 갑니다. 그래서 싼 자리 또 싸고 그 옆에 또 싸고 해서 온통 길거리에 똥투성입니다. 조금 옆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죠. 옆으로 들어가서 제가 살던 힌두푸르라고 하는 곳에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호수에 우기가 돼도 물이 차질 않고 그냥 말라 있어요. 근데 그 호수에 보면 이른 아침에 전부 페트병 하나씩을 쑥 들고 물컵 같은 걸 하나씩 막 들고 다들 나가요. 주로 이제 남자들이. 또 여성들도 또 딴 방향으로 가요. 남성 한 방향, 여성 한 방향 이렇게 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다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앉아서 일을 봅니다. 그래서 호수가 그게 물에 잠기게 되면 그 호수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똥물. 완전히 정말 근데 많은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그런 호수가 되어버리죠. 계속 매일 아침 싸대니까. 그런데 공동 화장실도 안 만들어져요? 그 나라는 공동 화장실도 잘 안 만들어줍니다. 너무 네, 지나치죠. 그러니까 제가 생활을 할 땐 2010년까지는 80%가 없었어요. 지금 근데 제가 20%를 낮춘 거예요. 60%쯤으로. 왜? 그 사이에 2010년에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이 화장실이 늘었을까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보면 조금씩은 늘었어요. 근데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주유소에서 화장실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가면 화장실 어디 있어요? 물으면 고개만 쓱쓱 이럽니다. 어딜까요? 그냥 빈터예요. 화장실 구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인도도 화장실이 아니라 인분을 사용하지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인분을 사용하는 나라들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사용했죠. 그런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인분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인분밖에 없어요. 인분. 근데 아프리카는 대체로 화장실 제 손 보세요. 화장실을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는 한 2m 정도 구덩이를 파요. 그 넓이는 한 1m 정도, 1m에 2m 깊이 정도로 이렇게 팝니다. 파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런 시멘트 처리를 안 해요. 벽돌 처리를 하지 않고 항아리를 묻는 것도 아니고 그 위만 대체로 그냥 저걸로 받침대만 해가지고 앉아서 일을 보고 그리고는 둘레는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 둘레를 대나무로 해서 말하면 거적대기를 대든지 아니면 벽돌을 쌓든지 해서 보이지 않게는 합니다. 그 정도는 하는데
학교 화장실 같은 데를 보면 거기는 어떨까요? 그거는 그래도 화장실을 벽돌로 쌌어요. 집을. 근데 학교에 가서 공동 화장실을 가보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 화장실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야 되잖아.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이 화장실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우뚱해져 있어요.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기우뚱해져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화장실이 많아요. 왜? 아래에는 시멘트 처리를 안 하고 새 들어가게 그냥 두고 위만 무거운 벽돌을 쌓아 놓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아래 땅이 똥오줌을 싸니까 물러져서는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한쪽이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내려 앉아버리니까 이게 화장실이 기울어진 화장실을 아프리카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할까요? 기울어졌으니까 이거 못 쓰니까 또 어떡하죠? 딴 데 파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 화장실, 학교 화장실 같은 데도 계속 똥오줌이 어떻게 됐을까? 땅속으로 스며들어서는 결국은 지하수 오염시켰죠. 대부분의 마을이 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는 그래도 완전히 바깥에 인도처럼 바깥에 일을 보는 경우는 별로 없고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그 화장실은 비가 스며들게 만들든지 하여간 땅속으로 다 똥오줌이 스며들게 만들고는 그걸 쓰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오로지 자원이 될 만한, 농업에 있어서 자원이 될 만한 풀과 낙엽과 그 다음에 곡식 부산물, 사탕수수 부산물이라든지 옥수수 부산물이라든지 부산물은 다 태워 없애고, 그 다음에 똥은 지하수 오염시키는 데나 쓰고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농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 네, 정말 열리는 옥수수가 참 형편없어요. 물이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물 부족 이전에 영양 부족이에요. 옥수수 씨앗은 심어 놓는데 더 이상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 탭이 자기네들 방식으로 만들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은 꼭 이상하게도 우리는 대충 구덩이를 파지만 그들은 또 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딱 1m, 깊이 1m.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낙엽하고 가축 축분하고 섞어가지고 하긴 해요. 그러고서는 얼마를 뿌릴까요? 1m. 그거 가지고 얼마나 뿌릴까요? 밭 1에이크 정도의 그거를 써요. 1에이크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m, 1200m예요. 아니 1200평이에요. 1200평이요? 네. 1200평을 1에이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200평에 그만큼을 넣는 거야. 그러니 그게 간에 기별이라도 가겠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유기농업을 하면 아프리카의 관행농법에 비해서 수확량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면 아프리카 그 어떤 농부들보다도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치고 그렇게 해도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결국은 가장 많은 아프리카의 인구는 많아요. 전체 인구는 부족하지만 마을 속 인구는 많다고요. 한 집에 보통 7, 8명씩 평균 가족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동물 숫자가 많아요? 사람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집에 닭 숫자보다도 사람이 많고 소는 없는 집들이 대부분이고요. 돼지 어쩌다 마을에 몇 가정 정도가 있을똥말똥하지 없습니다. 염소 한두 마리 있을똥말똥해요. 염소똥은 잘 모아지지도 않아요. 가두어서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분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고 인분만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인분은 안 쓰고, 그러니 아프리카의 농업이 잘 되기가 쉽지 않죠. 자 보세요. 세계의 다양한 화장실 문화, 인도 얘기했죠. 인디아는 길거리 화장실이고, 아프리카는 파고 사용하고 차면 덮고 그리고 새로 파는 방식, 이게 아프리카의 방식이고요. 아프리카에 소개된 독일식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이름이 딱 붙어있는 그 화장실을 가면 어떻게 할까요? 똥 따로, 똥이 가는 곳 따로, 오줌이 가는 곳 따로 이렇게 분리는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한꺼번에 넣어놓으면 막 냄새가 좀 더 심하고 분리시키면 좀 나은가? 별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걸 생태 화장실이라고 소개를 해놨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상도 화장실은 어떤 거죠? 제가 답은 이미 써놨어요. 항아리 묻었어요. 경상도나 전라도는 항아리를 묻어서 그 항아리에 모든 똥오줌이 모이면 그걸 뭘로? 똥바가지로, 똥장분에다가 열심히 퍼담아 가지고, 그러고서는 발효도 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갖다 냈어요. 밭에다가. 대신에 작물에 닿으면 안 되니까 작물보다는 한 20cm쯤 이렇게 띄워 가지고 쭉 이렇게 바가지로 쭉 붓는 걸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형님들 하시는 모습도 봤고, 저한테도 주라고 해서 자꾸 이제 그거 이렇게 준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경상도식입니다. 경상도 전라도식. 제주도식은 어떠죠? 제주도식은? 네? 이 친구도 똥돼지. 네, 똥돼지를 키우는 방식이죠. 화장실을 2층으로 만들어 놓고 1층에는 돼지를 키우고 2층에서 이를 보면 돼지가 그 똥을 다 먹어 치워주고, 그래서 그렇게 키운 돼지가 똥돼지인데 제주 흑돼지죠. 맛있습니까? 네? 안 드셔보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이렇게 키워볼래? 그러면 막 기겁을 합니다. 똥 먹고 자란 돼지를 어떻게 먹느냐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먹었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것도 세계적으로 보급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좀 위생적 문제가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데, 제가 세계에 소개하는 화장실은 강원도식 화장실입니다. 강원도식 화장실. 이게 세계에서 제가 찾아낸 가장 생태적인 뛰어난 화장실이에요. 지금 귀농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그 소개받은 화장실이 뭐예요? 화장실 소개 안 받으셨어요? 귀농학교? 네. 화장실이요. 그래도 귀농학교 쪽에서 소개되는 화장실은 여기서 어떤 화장실하고 제일 가까울까? 강원도식 화장실을 소개하는 귀농학교는 별로 없어요. 저 말고는 안 합니다. 경상도식이고요. 경상도식 아니고요. 거의 제주도식입니다. 제주도식. 돼지를 안 키운다 뿐이지 2층으로 만들어요. 2층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이를 보고서는 어떡하죠? 왕겨나 톱밥을 옆에 놔뒀다가 그 아래다가 다 뿌려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건 시간 지나면 굉장히 냄새 나고 파리도 많이 끓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또 다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걸 다 쳐내려고 하면 삽질을 하고 막 이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냄새도 역겹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아래층이 조금 높아야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방식이 강원도식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헛간이에요. 헛간을 그냥 하나 지붕만 덜렁하니 하고 문 하나만 있으면 돼요. 창문 있고 바람은 잘 통할 필요가 있죠. 그거는 다른 화장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 잘 통하게 하고
저것만 문만 하나 있고 흙간처럼 턱 지어놓고 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돌멩이 요만한 돌덩어리 두 개만 딱 높이 맞춰가지고 놔둬요. 저는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흙벽돌을 잘 만들기 때문에 흙벽돌을 몇 개를 썼을까요? 하나, 둘, 네 개만 쓰면 되거나 아니면 아래 바닥에 살짝 깔리면 6개를 씁니다. 한쪽에 6개 벽돌만 2개만 딱 놓으면 끝나요. 그 대돌 앉을 수 있는, 앉아서 일 볼 수 있는 그 6개 그 대돌 2개 그거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한쪽에는 자 보세요.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삽이 하나 있고 삽이 하나 있고 삽은 걸어놓으면 돼요. 못 하나 쳐서 걸어놓으면 벽에다 걸어놓으면 되고 삽으로 왼쪽에 있는 톱밥이나 왕겨나 풀이나 그 곡식 뭐 잘라놓은 것들 이런 것들 그냥 한 삽 퍼서 여기다 놔요. 여기다 놓고 이를 잘 봅니다. 오줌을 누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침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흙 파보면 10cm도 안 들어갑니다. 오줌이 그렇게 막 넘칠 만큼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다 보고 톱밥이나 왕겨나 이걸 딱 깔아서 이를 보고 싹 이걸 다시 삽으로 해서 옆에 칸으로 그러니까 딱 요만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한 요 탁자 요거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요만큼이 원재료를 놓는 자리, 여기는 일 보는 자리, 여기는 일 본 후에 그 인분과 또 뭐죠? 원재료를 섞어서 옮겨 놓는 자리. 그래서 이걸 퍼놓고 만약에 이게 똥이나 오줌이 노출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재료를 한 삽 더 떠서 그냥 덮어놔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파리도 끓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 물론 관리 잘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방치해 놓으면 뭐 어디나 문제가 되지만 아프리카에 살 때 우리 부부가 이렇게 직접 지어서 그 흙간을 직접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교육을 했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이 집 화장실은 우리 안방보다 더 깨끗하네. 응? 그 정도로 왜 아프리카 사람들 정말 안방이 그게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예요. 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화장실은 빛도 잘 들고 창문도 이렇게 잘 나 있고 그런 데 비해서 아프리카의 집들은 크기가 우선 자기네 집하고 우리 화장실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2-3평, 그들도 2-3평 집이거든요. 우리는 화장실만 2-3평인 거예요. 그들은 집 전체가 2-3평이고 화장실은 따로 있는데 화장실은 아주 조그맣게 지어요. 요만큼 하죠 뭐. 그 1m 뭐 이런 정도로 파니까 요만큼 한 화장실인데 우리는 조금 이제 그 화장실보다는 2배 내지 3배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분이 퇴비화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 자, 생태 화장실 구조 이제 아시겠죠? 원재료 보관함, 대돌 볼일 본 후에 보관할 자리, 톱밥이나 왕겨, 제나, 풀잎, 곡식, 부산물 이런 것들을 넣고 삽입고. 물통은 왜 필요할까요? 물통은 응? 물통은 왜 필요할까요? 아, 그렇죠. 대체로 인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손으로 뒤처리를 합니다. 손으로 뒷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해요. 인도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두 화장지를 쓰는 시대가 오면 어찌 될까요? 나무 다 죽겠네. 나무가 지구상의 나무가 엄청 또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그나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어떻게 손으로 해요? 네? 손으로 어떻게? 손 쓰는 사람들은요, 손으로 안 쓰고 화장지 쓰는 사람들을 아주 저급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라고 경멸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화장실 쓰는 게 더 뛰어난 것 같은데, 물을 써보면, 그리고 손으로 그 닦아보면 그 말랑말랑한 항문을 만지는 느낌도 있고요, 치질도 안 걸리고요, 훨씬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도 존중할 줄 아는 게 필요해요. 저희는 인도에서 한 10년 살면서 정말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한두 마리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인도 내에서는 어딜 가나 손으로 닦을 수 있도록 물이 딱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페트병 하나씩 들고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손치처럼 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똥만 있지 종이나 비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천만다행인 거예요. 네. 자, 아시겠죠? 퇴비장과 연계하는 게 필요해야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손수레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생태적 화장실의 중요성. 오염물질이나 쓰레기로 분류시켜서 천대받던 인분을 농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걸 이용함으로써 땅을 살리고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퇴비 자원이 인분입니다. 지하수 오염에 염려가 없어요. 불쾌한 냄새도 없고 파리도 끓지 않아서 생태적이에요. 화장실과 퇴비장의 결합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그 인분의 이용 가능성은 퇴비재료는 퇴비재료가 된다는 거죠. 인분은 1차적으로는 퇴비재료가 되고 2차적으로는 뭐예요?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난방도 하고 온수 공급할 수 있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 장치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선 농업적으로 이용하고 돈 좀 벌면 그 장치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장실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응? 화장실? 아니, 제가 생태 화장실하고 뭐가 서로 결합해야 한다? 퇴비잖아. 예, 퇴비장이 서로 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퇴비장이. 그러니까 퇴비장만 탁 놔둬도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계속 인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분을 쓸 수 있도록 화장실 자체가 무슨 화장실이 되어야 한다? 화장실 자체가 퇴비 생산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걸 그냥 생태 화장실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화장실 자체가 생태 화장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생태 화장실만으로 완숙 퇴비가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완숙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퇴비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태 화장실과 퇴비장은 서로 붙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칠판이 있으면 제가 칠판으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드리겠는데, 저거 혹시 지우고 내가 쓸 수 있으면 쓸게요. 그림을 그려드릴게. 그래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은 몇 칸이 좋다? 아니, 퇴비장은 몇 칸이 좋다? 네, 3칸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3칸으로. 화장실, 퇴비장은 3칸짜리 퇴비장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크기는 어느 정도? 네, 여기 다 있어요. 크기는 어느 정도? 네, 2m, 3m 또 네, 1.5m 정도. 네, 그렇게 집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3m는 자, 요게 보겠습니다. 선생님 요게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요 책상 두 개가 이거 두 개 한 4m, 3m 정도 돼요. 3m? 네, 1.5m, 1.5m 정도 되죠. 책상 길이가 지금 1.5m, 1.5m, 3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요게 거의 한 80cm 정도 될 텐데 80cm, 80cm 여기에 40cm라고 생각하면 얼마예요? 요게 2m예요. 네, 요 2m와 요만한 칸이 몇 개 있어야 된다? 세 개. 네, 3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칸이 1번 칸, 그 다음에 2번 칸, 3번 칸 이렇게 3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2m, 3m짜리가 3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 우리 화장실 구조가 제가 만들었던 견본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썼어요. 네. 제가 만들어서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다 했습니다. 문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세요. 요렇게 원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에 네. 그리고 여기에 물 항아리가 있으면 돼요. 컵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태 화장실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땅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일 본다고 해서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다니까요. 10cm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창문을 큼지막하게 이렇게 창문을 내놔요. 창문을 내놓고 이것을 달아서 이렇게 옆에다가 집 한 채를 더 지어 놔요. 그리고 요 칸이 여기 얼마다? 2m고 요게 3m고 네. 그래서 1번 칸, 2번 칸, 3번 칸에서 그리고 여기에 높이는 어느 정도? 1.5. 네, 1.5m 정도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1.5m도 사실은 높아요. 1.2라고. 1.2라고 돼 있죠? 네. 1.2. 1.5인 경우에는 뭘 염두에 두느냐 하면 제법 높고 트랙터를 이용할 때는 1.5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이 할 때는 삽으로 이걸 바로 지금 내가 삽으로 떠서 옆으로 넘겨버려야 돼요. 옆으로 넘겨버리려면 얼마나 돼야 될까요? 네, 1.2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돼야 내가 삽으로 떠서 넘길 수 있는 게 근데 이게 그걸 왜 옆으로 넘기죠? 발효시키려고. 네. 지금 여기 얘기가 돼 있는데 자 이제 퇴비를 만드는 것을 볼게요. 퇴비 재료가 뭐다? 퇴비 재료. 자 이제 화장실은 했고 퇴비 재료는 뭐가 돼야 되는지 퇴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답이 있어요. 답 보고 그냥 해보세요. 탄소지. 자 처음엔 탄소질이 필요해요. 탄소질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톱밥. 네, 컵밥, 낙엽. 네, 낙엽, 또, 네, 왕겨. 왕겨, 또, 곡식 부산물, 네, 곡식 부산물, 네, 곡식 부산물, 풀, 네, 커피 찌꺼기, 풀, 네, 음식 찌꺼기, 네, 이런 것들이 전부 공통점이 뭐라고요? 탄소질인데 식물성이에요. 모든 식물성 잔재는 전부 탄소질로 분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질소. 네, 질소질이에요. 질소질에 해당되는 게 네, 축분.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축분, 닭똥, 소똥,
돼지똥, 염소똥, 하여간 동물의 똥은 다 축분해요. 그 다음에 또 인분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효를 시키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인산 칼륨. 네, 인산질과 인산질, 칼륨, 칼슘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산질과 칼슘질이 필요한데 인산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라? 인분이에요. 인분. 칼슘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네, 네, 계란 껍질이라든지 또 네, 조개 껍질, 네, 조개 껍질, 네, 이런 것들이 인산질, 칼슘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들어가는 기타 미량 원소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깻묵이에요. 깻묵도 몇 종류가 있죠. 깻묵을 한문으로 하면 뭐라고 불러요? 깻묵을 한문으로 뭐라 그러던가요? 시중에서 팔 때 판매해요. 이것도 안 들어보셨죠? 유박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유박 처음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들어봐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었던 거죠. 기름 유자에 찌꺼기 박자, 기름 찌꺼기, 그런 유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한문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은 깻묵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바꿔놓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회비가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될 게 뭘까? 더 들어가면 좋을 것. 네, 흙이나 부엽토예요. 부엽토도 사실은 뭐예요? 흙이에요. 아니, 흙은 흙이라니까. 흙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들어있어요. 미생물이 들어있는데 요것들이 서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양으로 따지면 어떤 구성이 좋다? 탄소질이 얼마? 60%. 탄소가 60%. 질소질이 얼마? 20%. 네. 그다음에 인산 미량원소까지 해서 이것들이 10%. 네. 또 흙이 부엽토가 10%. 자, 이렇게 구성해서 요것들을 어디다 넣어라? 1번 칸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1번 칸에다 넣어요. 잘 섞어야 돼. 그런데 요것들만 섞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섞어주라? 이것까지, 이것에다가 뭘 해주라? 물. 네. 물을 몇 퍼센트? 65 내지 70%. 네. 65 내지 70%의 물을 섞어주라는 거예요. 수분을 보충해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오줌 가지고 될까요? 어림도 없어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분을 더 보충해줘야 되는데 이때 물이 어떤 물이 좋을까? 빗물. 네, 빗물. 정답. 또랑물. 하여간 수돗물보다 그런 물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을 평소에도 빗물을 받을 수 있는 빗물 바지통 이런 걸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우기에 비가 온 지 이틀이 지나고 나면 또 물이 모자라서 2km, 3km를 물길을 또 걸어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조상이라면 어떨까요? 집집마다 항아리를 어떻게 만들고 시멘트를 구하든 찰흙을 구하든 구해가지고 뭔가 빗물을 보일 수 있도록 막 모으는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는 그건 막 받아놓고서는 몇 달은 써먹지 않겠어요? 그래도 비 오고 난 뒤에 한 달은
써먹을 수 있는 만큼의 물을 저장하는 것이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그거 보기가 어렵다니까요. 제가 말하시면 그러니까 보기 어려우니까 뭐 하겠어요? 인분을 안 쓰니까 뭐 하겠어요? 제가 그거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 제 과제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인분을 쓰레기 취급하는데 제가 인분 쓰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퇴비를 대체로는 비싼 돈 주고 사다가 써버리고 마는데 이거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재료 갖다가. 그래서 이걸 요렇게 물까지 해서 완전히 잘 섞어 가지고 1번 칸에다 두고 얼마를 두면 된다? 끄적대기까지 싹 덮어서, 너무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끄적대기까지 덮어서 온도계에 딱 꽂아 놓으면 온도계가 열이 이제 매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열이 그러면 오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쌓아놔봤자 한 30도 40도밖에 안 되다가 점점 발효가 시작되면 열이 오르기 시작해서 몇 도까지 간다? 네, 75도, 8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너무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 퇴비가 타버려요. 퇴비가 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저한테 화장실, 생태적 화장실을 쓰는데, 인분 쓰는데 제일 꺼렸던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뭐가 있다? 기생충이 있다는 거예요.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이 있는 인분을 그대로 밭으로 가지고 가면 우리 기생충 천국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퇴비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기생충가 죽겠네요. 네. 70도 가면 벌써 65도 가면 벌써 기생충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비로소 그렇군요. 이해하고 나니까 인분 쓰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냥은 안 되니까 제가 지금 그렸던 요 방식대로 그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벽돌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벽돌을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에 요 지붕 씌우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다 쌓아 올려 놓기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붕 씌울 수 있는 나무와 양철은 내가 제공해 줄게요. 그래서 교육하는 데마다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을 끝낸 사람들에 한해서 마을마다 10명씩을 뽑아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그리고 직접 실사해서 80%가 완성됐으면, 벽체까지가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지붕을 제가 해줬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 칸에서 한 달, 그 다음에 2번 칸에서 또 얼마나? 한 달 줄여도 돼요. 3주만 해도 되고. 그런데 대체로는 한 달쯤 해서 한 달, 또 한 달. 그러면 얼마? 총 3개월 후면 퇴비 만드는데 3개월이 걸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사일 별로 없을 때 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겨울에 해도 되고. 그래서 퇴비를 3개월 후가 되면 완숙 퇴비를 만들게 됩니다. 발효 완숙 퇴비. 퇴비는 발효시키는 것이지 뭐가 아니다? 썩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퇴비는 발효 제품이에요. 우리가 콩도 마찬가지로 간장, 된장이 발효식품이듯이 퇴비도 발효식품이에요. 식품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발효 제품이에요. 발효 제품. 그래서 발효시켜서 정말 퇴비를 잘 발효된 완숙 퇴비를 맡아보면 어떨까요? 냄새가. 네, 나름 구수하니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실습해본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물들은 우리가 퇴비 넣었던 그 흙의 물은 제가 별로 마실 마음이 안 생겼어요. 왜? 그거는 완숙 퇴비라기보다는 말하면 돼지 그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아직도 녹아 있을 거예요.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마신 물이 뭐예요? 여러분도 마시기도 했고 부엽토 물이잖아요. 부엽토는 뭐예요? 정확하게 그거 발효 제품이에요. 부엽토 물 정말 맑고 이렇게 색깔이 저는 이게 미생물이 녹아 있는 물이라는 게 거의 보이잖아요. 난 그때 정말 현미경으로 누군가 그런 약간의 과학자 내지는 미생물 전공한 사람이 와서 현미경만 딱 들이대고서 고부엽토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도대체 어떤 미생물인지 이거 딱 이렇게 그 사진으로 찍든지 증명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만 흙을 조사했을 뿐인데 실제로는 완전히 박토에서 유기물이 얼마나 있는지 모래 흙은 유기물이 몇 퍼센트? 거의 0%에 가까웠잖아요. 모래 흙은 그랬고 그 다음에 박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거기도 유기물이 거의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새로 퇴비를 넣지 않고 작년에 좀 넣었는지 모르지만 비료도 쓰고 그랬던 위 옥상 꽃밭에서 나온 것 그게 이제 세 번째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땅 그리고 완전히 농사는 안 지었지만 누가 농사진? 나무가 농사진 부엽토 싹 긁어서 와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엽토는 이미 발효 제품이에요. 미생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부엽토는 긁어가지고 싹 냄새를 맡아봐도 맛도 괜찮고 냄새도 좋고 그래서 전혀 역겹지 않죠. 그러니까 퇴비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3개월쯤 완숙 발효 퇴비를 만들게 되면 거의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도 그 역겨움을 주지 않는 좋은 퇴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퇴비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나면 그런데 여기까지 퇴비 만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저하고 동일한 방법을 갖고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많이 아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동안 유기농업 한다는 사람들은 뭘로 농사 지었어요? 퇴비로 농사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퇴비를 한 푸대 정말 20kg짜리를 몇 평에다 넣었죠? 위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평? 아니 그거 한 고랑에 한두 개 넣었잖아요. 한두 개 20kg를 넣었으니까 이게 그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평이에요. 두둑이 하나는 같은데. 아니 대체로는 한두 개 하나를 제가 요청했고 거의 그렇게 그 정도 넣었습니다. 이제 그 조금 많은 짧은 두둑 경우는 좀 이제 더 옆으로 반점 이렇게 가긴 했는데 두 두둑에 하나를 넣은 곳은 하나도 없고 말하면 두 포를 가지고 세 두둑에 넣은 경우는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거의 평균 한 평에 우리는 20포 하나를 넣었거든요. 근데 일반적 저 책에 보면 책이나 유기농가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20kg 한 포를 가지고 몇 평을 커버하라? 대체로 5평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얼마나 적게 들어가는지 유기농가라고 하지만 유기물이 실제로 땅에 투입되는 것은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기물 자체를 많이 넣기도 했지만 또 거기에다가 뭘 했다? 톱밥하고 낙엽. 네. 왕겨와 낙엽을 덮어주었어요. 덮어주었으니까 그게 아직도 부엽토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유기물 자체는 지금 땅에 많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위에는 아직까지 충분한 그 뭐랄까 낙엽 덮기가 충분치 않았죠. 그래서 제가 낙엽이 모자란다고 더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지금 내포 안 깔아놓은 낙엽이 있어요. 그것까지 더 깔면 그야말로 땅이 기름져질 것은 자명한 거죠. 그러니까 낙엽은 많은데 뭐가 모자란다? 네? 낙엽은 많은데 우리 땅에는 지금 옥상 우리 땅에는 낙엽은 많은데 질소질이 모자란다고 그러죠. 질소질이. 그러니까 낙엽은 탄소질이고 탄소질은 충분히 지금 깔리고 있는 중인데 질소질은 모자라니까 뭘 하라? 집에서 오줌 받아오라. 오줌 받아와서 그거 뿌려주면 퇴비를 일부러 이렇게 퇴비 지금 창고도 없잖아. 퇴비 만들 수 있는 땅도 없으니까 그 현장이 없으니까 퇴비를 저렇게 공장식 퇴비를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자? 땅 위에서 우리의 텃밭에서 바로 그냥 퇴비화 시켜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질 있고 그 다음에 질소질 갖다 넣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 탄소질 속에는 내년이면 부엽토가 된단 말이에요. 왜 부엽토가 올해는 부엽토 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지금 썩을 시간이 없잖아. 네? 썩을 시간이 없어. 썩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올해는 그 낙엽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덮어줄게. 네? 덮게 좀 더 과학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얘기를 해야지 답이. 집 역할을 한다. 미생물의 집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집 역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덮어놓은 저기에 낙엽 아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EM 갖다 뿌릴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EM은 딴 데서 온 거예요. 그러나 저기에 깔려있는 미생물은 이 주변에 있던 좋은 미생물들이 야 여기야말로 우리가 살만한 좋은 집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미생물들이 아직은 그 낙엽을 먹어치우지 않는다고 했죠. 왜? 왜 안 먹어치워요? 집이니까. 응? 이거 지금 복습이에요. 지난주에 다 했던 얘기야. 왜 아직 미생물들이 먹어치우지 않을까? 집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먹어치우고 나면 자기네들이 살 집이 사라지기 집이 때문에 집은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먹어치우면 안 돼. 그런데 내년에 또 우리가 낙엽을 또 덮어주면 아니면 가을에라도 낙엽을 또 덮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집이 이제는 넉넉하니까 이제 먼저 덮었던 낙엽들은 먹어치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1년짜리 만에 부엽토가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2년쯤 되면 이제는 부엽토는 미생물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엽토가 부엽토로 전환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텃밭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탄소질 있고 퇴비도 넣었지만 퇴비 젖혀두고도 탄소질 있고 질소질 조금만 보충해주면 내년쯤에는 부엽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뭐만 좀 더 넣어주면 된다고요? 소변. 네. 아니 소변은 질소질이에요. 요소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생태 화장실이 있다면 생태 화장실에서 나온 인분 아니면 그 덮밥하고 왕겨나 이렇게 섞여 있는 인분 어느 정도 인분은 형체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데 거기에 인산질이 담겨져 있으니까 인산질 그리고 조개 껍질을 그냥 껍질로 가져오지 말고 조개 껍질을 부신 것 그래서 칼슘질 계란 껍질 좀 빻아가지고 이렇게 좀 더 그걸 위에다가 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의 좋은 퇴비가
별도의 퇴비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텃밭에서 그냥 퇴비장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우리의 멋진 노하우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부역도 아닌 데는 음. EM을 줘야 되겠네요. EM 써도 되고요. 네. 네. 그런데 EM을 준다고 하더라도 EM이 뭐예요?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뿌려주는데 맨흙에다가 미생물 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이 살까? 땅속으로 숨기 바빠요. 지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낙엽이 쫙 깔려 있는데 EM을 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낙엽 아래로 들어가서 대부분 살아. 근데 우리는 EM 뿌려줄 필요가 별로 없는 게 미생물은 이미 우리 낙엽 속에 미생물이 있어요, 없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많은 미생물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EM 뿌리면 어떻게 될까? 미생물들끼리 서로 동화가 쉬울까요? 자리 잡고 있는 놈들한테 못 당해요. 우리 밭에는 EM 가지고 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그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없으니까 그걸 줘야 되냐고. 네, 필요하면 주세요. 낙엽 멀칭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막 씨앗 심어서 막 올라오니까 낙엽이 났어. 그래도 사이사이에 잘 비집고 낙엽을 깔아놓는 게 제일 좋은 농사의 방법입니다. 근데요, 이 동네 우리 분위기 보면 진드기가 많다는데 진드기는 뭘로 해결해야 돼요? 진드기, 진딧물. 네. 진딧물을 해결하는 방법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우선은 진딧물은 땅이 너무 질소질이 과다할 때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약간 척박한 데서는 그렇게 진딧물이 많지 않은데 진딧물이 많으면 질소질을 일단 좀 줄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현미식초, 시중식초라도 할 수 없어요. 집에서 만든 당근 식초 찌꺼기가 있으면 그게 더 좋지만 일단 현미식초를 500백으로 희석시켜서 그걸 진딧물에 좀 이렇게 뿌려주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마늘을 좀 지디겨 가지고 아니면 찧어 가지고, 마늘도 좋은 거 생각하지 말고요. 집에서 잘 먹으려고 다 까서 근데 그 마늘 버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아 가지고 그걸 딱 찧어 가지고 빨간 고추가 있다면 매운 고추가 있다면 매운 고추도 하나쯤 이렇게 넣어 가지고 잘 빻아 가지고 즙을 내서 그걸 또 물에다가 그걸 약간 요만큼 물에다가 넣어서 우려내고 마늘 찌은 것과 고추, 붉은 고추 그걸 찌은 것을 물에다 요만큼 우려내서 요걸 다시 500백으로 만들어서 스프레이로 살포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다 했고요. 두 번째 장에 보면 미생물 7번까지도 다 했네요. 벌써 설명 끝났죠. 퇴비 만들기에 8번 퇴비 만들기에 필요한 도구, 삽이나 레기, 쇠스랑, 손수레, 물조리, 거적대기, 온도계와 저울, 양이 많은 경우는 트랙터 로드와 트레일러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몇천 평 되는 대규모 농사일 때는 이렇게 해서 제가 2m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차 트랙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트랙터 로다가 들어가서 이거를 삽으로 막 퍼내기가 어려우니까 로다가 들어가서 딱 한 로다 뜨고 밖으로 빠져서 다시 2번 칸에다 갖다가 후루룩 내려놓으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랙터 트레일러, 로다는 이거 뜨는 걸 로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는
완전히 완숙 퇴비를 3번 칸에서 이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시 이제 떠가지고 로다 그 트레일러다 실어서 살포하러 가야죠. 퇴비주로 좀 먼 거리를 갈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말하면 만들 바에야 퇴비장을 만들 바에야 이렇게 제대로 만드는 게 좋고 그리고 만드는 벽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벽돌 중에는 옛날에 구멍 뻥뻥 뚫린 벽돌이 있죠. 그 구멍 뚫린 벽돌이 있으면 그걸로 해야 되고 구멍이 만약에 안 뚫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멍을 뚫어야 돼요. 어떻게 뚫어요? 이렇게 쌓는 거죠. 이렇게 벽돌 한 장이 쌌으면 여기에 이만큼 띄어버리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이게 공간들이 곳곳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 그래서 통풍이 잘 돼야 돼요. 2번, 3번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군요. 네네. 한 곳에서 3개월 보는. 한 곳에 3개월 놔두면 퇴비가 타버릴 수 있다니까. 밑에 거 위로 올리니까 타지 않도록 옮겨주는 거죠. 네, 타지 않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잘 섞어도 물 한 방울 안 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집어 보면 옮기면서 섞이게 하는. 그렇죠. 그런 다시 한번 네. 잘 뒤섞어주는 역할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막 인분하고 친해야 돼. 그렇게 되면 괜찮았어. 인분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와서 벌써 2번 칸으로 옮긴 것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전혀 인분을 형체를 찾아볼 수도 없어요. 벌써 맡으면 2번 칸만 가 있어도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는 좋은 퇴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진 또 인분이 됐네. 이제 지붕을 인분의 병신. 덮어주라 했는데 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거꾸로 이제 자연 비 오는 대로 막게 하는 이렇게 자연 농구. 네네. 그러니까 지붕 없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붕 작물은 비를 그냥 맞아도 괜찮은데 이건 지금 수분을 70%로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뚜껑이 없어서 지붕이 없어서 비가 왕창 와서 이게 수분이 80% 90%막 물이 줄줄줄줄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안 되고. 온통 침출수가 그냥 막 또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러면 좋은 진국 퇴비에 들어있는 진짜 좋은 진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딴 데로 흘러가 버리죠. 햇빛에 말라버리고. 네. 그러니까 그 오히려 저거는 처음에 수분을 맞출 때 지붕을 열 수 있는 거라면 열어놓고 비 잔뜩 맞춰가지고 푹 젖게 해서 70%를 맞추는 것은 뭘로 할까요? 수분 70%를 맞춘다? 방법을 잘 모르시죠? 네. 퇴비를 싹 집어서 집어봐요. 집에 가서도 톱밥 같은 거에다가 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딱 집어서 이걸 꽉 쥐어봐요. 꽉 쥐었는데 습기가 스며 나오지 않으면 물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쥐었는데 주르륵 물이 흐른다면 넘친 거예요. 삐질삐질 나올 때. 꽉 쥐었는데 물이 쬐끔 이렇게 삐질삐질 보일 때 그 상태가 거의 65 내지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막 뭐 측정을 달리 기계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데 농사는 모든 게 기계로만 이렇게 되지 않고 많은 부분이 그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계들이 되면 좋고 그게 없다면 이런 식으로 손으로 다 측정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퇴비장 구조는 기본적으로 한 면은 개방돼 있는 구조. 네, 앞부분은 개방이에요. 네네. 기업자식으로 개방. 그렇죠. 네네. 그리고 나머지 1.2m 이상은 그냥 뼈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다 거기는 바람 그대로 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m 벽조차도 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호기성 발효를 하는 발효는 현기성 발효와 호기성 발효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현기성은 이게 나쁜 미생물이
들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기성, 좋은 공기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자연 발효를 하게 되면 호기성 발효, 좋은 미생물들이 더 많이 자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8번 퇴비 만들기에 필요한 도구는 삽이나 레기, 새스랑, 손수레. 이거 많이 했네요. 퇴비 사용법은 미끄럼, 미끄럼으로 넣기도 하고 우끄럼으로 넣기도 하고 두 종류죠. 네. 그런데 미끄럼은 땅갈이 하기 전에 온통 전체로 살포를 해놓고 땅갈이를 해서 두둑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작물 심기 전에 퇴비를 쭉 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옥상에 했던 방식은 뭐였나요? 그야. 네, 전면 살포 안 했고 두둑 만든 후에 두둑 위에다가 쭉 깔았습니다. 네, 그 방법을 선택했고요. 이게 어쨌든 작물 심기 전에 미끄럼을 주는 형식이었고 주로 질소질이 중심입니다. 왜? 질소질은 뭐 하는 거예요? 생육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육에 필요한 것이라 질소질을 했고, 작물 심은 1개월 후 정도에 또 좀 영양이 모자란다면 질소질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뭘로 주라고 제가 그랬나요? 낙엽하고 톱밥. 네. 아니 이거는 또 질소, 퇴비를 오줌, 사오지 오줌. 말고 오줌 주면 오줌 된다는 줘, 거예요. 오줌을 우끄럼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작물 교대기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작물이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 고추가 열매가 열리고 토마토가 열매가 열리고 가지가 열릴 때쯤 되면 인산질이 좀 필요해요. 인산질.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결실기는 뭔가 이게 열매가 막 익어가는 때, 이때가 되면 칼슘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줘야 될 게 지금 오줌도 조금 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산질이 들어있는 그런 그 퇴비도 줘야 하고 칼슘질도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생물 퇴비를 만드는 방법은요, 미생물 채취 단계, 도시락을 약간 꼬두밥 비슷하게 도시락을 싸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어디다 갖다 놓을까? 제일 좋은 미생물은 대나무 밭에 있는 대나무 잎 아래에 있는 그 미생물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대나무 밭에서 채취를 하거나 아니면 산에 가서 다양한 그 솔잎만이 아니라 다양한 잡목들이 우거진 그 낙엽 속에다가 도시락을 딱 넣어놔요. 그럼 며칠 정도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미생물이 쫙 도시락 밥을 먹으러 와요. 그래서 도시락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미생물이 하얗게 피었어요. 그러면 그 도시락을 싹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뭐 할까? 쌀겨 있죠. 쌀겨를 쌀겨하고 그 속에다가 이제 쌀겨 속에다가 도시락을 한 줌씩 군데군데 집어넣어 놓으면 쌀겨 표면까지도 거의 미생물이 막 살기 시작해요. 온통 순식간에 이게 며칠 만에 쫙 미생물이 쌀겨 전체를 미생물 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퇴비 만들 때 그대로 그 쌀겨 이제 확대한 미생물을 퇴비 만들 때 곳곳에, 예를 들면 층층이 뿌리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 켜, 예를 들면 퇴비를 쌓을 때 1번 칸에 퇴비를 쌓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한 켜는 탄소질, 한 켜는 질소질, 한 켜는 칼슘질, 네. 그리고 또 한 켜는 부엽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부엽토에 들어있는 미생물 가지고 모자라겠다 싶으면 뭘로? 내가 도시락으로 배양해 놓은 그 미생물을 또 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생물 퇴비를, 발효 퇴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진짜 미생물의 정체가 뭡니까? 미생물이요? 정체가 있죠.
그 작은 생물이라는. 네네네. 그게 뭐 어떤 겁니까 이제 이게 뭐 버섯 뭐 그런 게 있고. 버섯은 포자. 네. 그 여기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게 미생물의 종류가 수천 수만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네. 작은 가장 작은 것이 이 세상에서는 숫자로 보면 뭐 가장 많은 그 생명체인 거죠. 그 생명체들이 이게 발효에도 관계를 하고 또 그 뭔가 생명체가 유지되게 만들기도 하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농사에 가장 잘 좋게 이용될 수 있는 미생물을 불러들이자는 거죠. 지렁이는 눈에 보이는 수준은 아니죠. 지렁이의 눈에 밥이 미생물 보이는 아니에요? 수준은 아니죠. 눈에 보이는 수준은 아닌데 워낙 많으면 눈에 보여요. 현미경으로. 아니 현미경으로 보면 당연히 보이고 보이 큰 걸로 보면 아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도시락을 그 저기에다가 부엽도 안에 넣어놨다가 열어보면 거기에 하얗게 피어 있는 게 곰팡이가 아니고 미생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여요. 오늘도 제가 이 두 친구를 데리고 저 희망나무 목공소에 가가지고 낙엽을 이제 채취를 했는데 쌓여 있는 낙엽. 그런데 이 낙엽은 산처럼 쌓여 있어요. 몇십 미터가 지금 쌓여 있는데 그걸 제가 자꾸 이제 말하면 끄집어내서 낙엽을 다시 이제 우리 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김포 텃밭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게 미생물이야 그러면서 두 친구에게 보여준 게 있는데 하얀머리 한 거 이런 거. 예, 허여머리 정도가 아니라 허옇게 그냥 피어 있어요. 네. 이렇게 피어 있는. 네, 허옇게 피어 있으니까 그거는 육안으로 다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 뭐 몇십 마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이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디에 있나요? 만약에 풀이 있으면 풀 잎에도 다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뿌리가 있으면 뿌리에도 다 붙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워낙 여기는 집으로서 제일 좋은 게 뭐다? 낙엽이에요. 덮어놓은 땅에 덮어져 있는 약간의 습기가 있는 곳에 덮여져 있는 낙엽에 미생물이 살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살만한 집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미생물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그렇죠. 지렁이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미생물이 땅을 갈아주기도 하지만 누가 땅갈이 선수다? 지렁이가 훨씬 더 잘 갈아요. 지렁이의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그렇죠. 지렁이의 밥. 먹이 사슬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 농부로서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그거를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데 퇴비만 가지고 한다? 이거는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이고 퇴비도 넣어야 하지만 퇴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생물의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네. 미생물의 집은 집으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이게 점차 땅을 더 기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질이니까 탄소질에서 다시 질소질을 좀 더 보충해 주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퇴비장도 버젓하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지만 퇴비장을 만들 만한 여건이 아니라면 아예 텃밭을 퇴비장화 시키자. 네. 요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질문. 또 시중에 이제 돈으로 산 탭이 네.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한 단계 제대로 된 네. 탭이하고 수준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보니까 완숙 퇴비는 아니에요. 그 수분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숙되게 되면 수분을 70%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수분을 50%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안에서 막 그 수분 자체가 열을 내는 그 재료예요. 수분이 없으면 열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수분이 열을 내고 그러면서 막 데피고 발효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수분이 이제 한 40%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는데 이걸 그 퇴비를 쭉 제가 한번 그 해보면 완전하게 완숙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 돼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제 차에 퇴비를 다 쓰고 사용하고 그리고는 빈 포대를 제 차에 싣고 다니면서 다시 이제 낙엽을 실어오기 위해서 넣어놔 보거든요. 그러면 차에 그냥 역겨운 냄새가 제법 많이 나요. 그런데 진짜 완숙 퇴비는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 퇴비를 다시 막 무더기가 져 있으면 작물에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흙하고 말려서가 아니라 흙하고 가능하면 잘 섞어 주시라. 흙하고 섞여 있으면 완숙이 덜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흙 속에 있는 미생물하고 또 결합해서는 싹 이렇게 처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야채 심은데 밑에다가 네. 이렇게 놈들은 이제 상추 같은 거 네. 겉잎 버렸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덮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햇빛 차단도 되고 네. 이것이 이따가 썩으면 이제 거름될까. 네. 그럼요. 근데 그 관련한 사람이 그런데 싹 걷어버렸어. 그래서 그게 잘못됐나 싶어.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덮어놨는데. 일반적인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밭에는 흙 외에 있으면 작물과 흙 외에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싹 안에 있는 것들 다 긁어내서 어디로? 밭 언덕으로 다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밭에 가보면 제일 기름진 땅은 어디다? 네, 밭 언덕이에요. 네. 맞아요. 네, 밭 언덕이 진짜 그거 딱 파보면 제일 푹신 보슬보슬하고 잘 들어가고 거기에 작물 심으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이해물요. 이렇게 야채 안 닿아야 돼요. 다도 그냥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야채 다 괜찮아요. 그건 미생물이기 때문에 야채를 잎에 닿는다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만에 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동네 임 그냥 주더라고요.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면 더 좋아요. 네. 그래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다음 주쯤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작물이 필요로 하는 게 정말 뭔지 주식도 필요로 하지만 또 뭐도 필요해요? 영양제. 네, 영양제, 특식도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식 중에는 영양제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 구조. 네. 네. 강장제도 필요해요. 강장제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네. 때로는 막걸리나 소주나 이런 것들도 소주도 괜찮아요? 네네. 마시다가 남은 찌꺼기 술들 다 가져오세요. 그걸 몇 배로? 500배 정도로 희석시켜 가지고 살포하면 작물은 어떻다? 와, 정말 좋다. 오늘 우리 주인이 내게 정말 특식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막걸리가 아스팔민이 있어서 안 좋다고 그래요. 아스파탐. 아스파탐. 500배 희석돼요. 희석 500배 희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한테 500배 희석하라고 하니까 대충 하는데. 대충 하면 되죠. 네, 대충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스파탐이 들어있어도 직접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500배 희석해서 주는데 작물이 그거 먹고 뭐 문제가 될까 걱정하시는. 근데 이제 막걸리요 먹다 만 거 오래돼도 괜찮아요? 오래도 괜찮아요. 다 여기가 그게 있는데 지금 영향이 못 있기 갖고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버릴 만한 것들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활용하자예요. 네. 더 다른 얘기는 다음 주에 또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화장실 얘기, 퇴비 얘기 어땠어요? 네. 그걸 네, 가수업 유익했습니까? 같은 거 하는 사람 엄청 좋겠네요. 예. 그러면.